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6일 텍스트 마이닝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장 뒷부분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오늘 6장 마무리하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내용이죠. 자,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슬라이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정 단어의 품사를 태깅하기 위해서 품사 태깅을 수하기 위해서 품사 자체를 클래스로 보고서 어떤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 명사인지, 동사인지 등등에 대한 이 품사 정보를 클래스라고 정의하고 주어진 이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분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태깅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피처,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서 맨 끝 글자, 끝에 두 글자, 끝에 세 글자라는 그 단어의 접미사 부분을 이제 피처화 시켜가지고서 얘를 피처로 해서 단어를 분류했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콘텍스추얼 피처, 콘텍스트 정보를 추가를 했었죠. 콘텍스트, 즉 주변 정보를 피처화 해가지고서 추가를 했더니 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 수업 시간에 여기 특정 단어의 직전 단어, 이 단어의 직전 단어, 프레브 워드라고 하는 직전 단어가 언어로 들어가 있는데 직전 단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품사를 분류할 수 있는 좋은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관사가 있으면 당연히 관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명사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형용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또 역시 이게 끝에 나오는 단어가 ION이라든가 뭐 ON 이런 식의 명사가 가지는 끝에 글자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가지면서 앞에 단어가 아니면 거의 명사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이러한 주변 정보에 해당하는 컨텍스추얼 피처를 추가를 해서 보다 높은 성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서 어떤 모델을 구축할 때 이 학습 데이터에서 어떤 피처를 뽑아낼 것인지, 그 피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콘텍스트를 잘 정의하고 그 정의된 내용에 따라서 좋은 피처를 뽑아내게 되면 보다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센텐스 세그멘테이션, 문장을 잘라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서 안에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겠죠. 문장이 연속지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라내는 작업이 바로 센텐스 세그멘테이션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문장 끝에는 구두점이 있죠. 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물음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느낌표가 나올 수도 있죠. 특히 점인 경우에는 문장 사이에도 문장 내부에도 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 점, 닥터 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약자인 경우에는 약자 다음에 점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 끝에 구두점인지 문장 내부의 점인지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구별을 위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문장 끝에 점인지 아닌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 지금 펑트 피처즈란 함수를 가지고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펑트 피처즈란 함수를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간주를 하고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데 먼저 자, 원천 데이터는 트리뱅크 로라는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센치 함수를 써가지고서 문장을 뽑아냅니다. 여기에 문장을 뽑아내는데 이 트리뱅크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센텐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일단 초기화 차원에서 초기화를 위해서 토큰즈 변수를 공집합으로 하고 바운더리즈 함수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 데이터 들어갑니다. 옵셋은 0으로 해놨고요.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문서의 최초 위치를 0으로 보고요. 특정 위치, 특정 단어의 특정 글자의 거리를 말합니다. 특정 단어의 거리를 옵셋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문장 끝에 여기 점까지가 만약에 이 글자 개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옵셋이 1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또 100개의 글자가 있는 문장이 나왔을 때까지는 또 200이라는 옵셋을 가지게 되겠죠. 아무튼 특정 글자의 위치의 간격을 또 거리를 옵셋이라는 변수로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화 차원에서 0으로 사인했습니다. 그 다음 반복문에서 센치라고 하는 문장의 집합체에서 각각의 문장을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익스텐즈 함수를 가지고서 그 문장에 있는 내용들을 토큰화시켜서 그걸 토큰즈라는 객체에다가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 각 문장의 랭스가 있겠죠. 그 랭스를 옵셋에 보태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길이가 옵셋이 되는 것이죠. 옵셋.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운더리즈 함수에다가는 이제 옵셋 마이너스 1 값을 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1을 한 이유는 구두점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구두점 한 글자를 제외해서 그 값을 바운더리 문장과 문장 사이 바운더리가 있겠죠. 그 바운더리 값 경계 값이죠. 경계 값을 바운더리즈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토큰즈 바운더리즈 옵셋이라는 변수를 이와 같은 반복문을 통해서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펑트 피처즈라고 하는 피처 익스트랙션 함수를 작성했는데 이 함수 내용을 보시면 네 개의 피처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자, 토큰의 집합체가 들어가고 i번째 토큰에 대한 피처를 4개를 뽑고 있는데 첫 번째 피처는 뭐냐면 next word capitalized 이 i번째 토큰의 그 다음 토큰 i 플러스 1번째 토큰의 i 플러스 1번째 토큰의 0번째 글자 i 플러스 1번째 토큰의 0번째 글자가 is upper 즉 대문자인지 아닌지 대문자이면 true가 되고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그 값을 true, false 값을 가지는 첫 번째 피처를 만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피처는 prefword 직전 단어 즉 i-1번째 단어를 소문자로 바꿔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펑트 이건 뭐냐면 i번째 토큰 자, 이 i가 이 토큰이 i번째 부분이 이 i에는 경계값이 들어가게 되겠는데 경계값 그래서 이 i번째 토큰은 문장의 끝에 해당하는 구두점 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 등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i에는 경계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처는 pref word is one 차 해가지고 직전 단어가 한 글자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i-1번째 토큰의 랭스가 1이면 글자가 하나란 얘기죠. 이게 요 기호는 이제 같다면 true고 같지 않으면 false이기 때문에 직전 단어가 한 글자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함수 펑트 피처즈 함수를 가지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피처 세츠 객체를 만들고 있죠. 우리 앞에서 계속 이 피처 세츠라고 하는 변수를 쓰고 있는데 학습 데이터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학습 데이터의 내용이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전반부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i번째 토큰의 토큰이라는 전체 토큰에서 i번째 토큰의 네 가지 피처를 뽑아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i번째 토큰의 4개의 피처인 것이죠. 나와 있는 이런 4개 피처를 뽑아낸 것인데, 그 다음 그 4개 피처 다음에 클래스 레이블로서 뭐가 들어오냐면은 true, false가 들어옵니다. 예, 보시면 i가 바운더리즈에 있다 없다. 자, 바운더리즈라고 하는 건 아까 봤다시피 문장과 문장 사이에 경계값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i가 경계에 있으면 true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이라는 구두점이 있을 때 이 점이 바운더리에 존재한다면 그거는 true가 될 것이고, 점이 문장 중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바운더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피처 셋이 있는데, 이 피처 셋과 클래스 레이블을 만들 때 뒤에 반복문이 따라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i가 1서부터 토큰의 개수만큼 반복하게 되는데,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i번째 토큰이 구두점, 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붙었습니다. 특히 점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될 텐데, i번째 토큰이 점인 경우에 대해서만 그 점이 바운더리에 있으면은 클래스 레이블이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수행해서 수행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i번째 토큰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보이죠, 그죠? 점. i번째 토큰이 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인 경우에 대해서만 피처를 만들 것인데, 자,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점에 대한 요 점에 대한 피처 하나, 둘, 셋, 네 개의 피처가 나와 있는데, 이 점의 직전 단어는 NOV이고요. 그리고 직전 단어는 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점이라는 이 토큰의 다음 글자가 대문자인지 아닌지 묻고 있는데, 앞에 있는 글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대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 다음에 대문자가 안 나왔다 이거죠. 만약에 이걸 A라고 한다면 NOV 점 다음에 뭔가 나온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끝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해서 false가 나온 것입니다. 자, 비교해서요. 자, 그 다음 번째 보시면 그 다음 토큰의 이 점은 직전 단어가 29가 나왔습니다. 29가 나왔고, 다음 번째 이 점 다음에 다음 번째 토큰의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그리고 직전 단어의 글자 수는 보다시피 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튼 29 다음에 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토큰의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 점은 문장 끝을 의미하는 걸로 간주가 되어서 true가 나온 것입니다. 문장 끝에 점이면 true, 문장 끝에 점이 아니면 false가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예를 보시게 되면 이때 이 점은 직전 단어가 미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터이고, 그 다음 번째 글자는 대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 킴이다 그러면 K가 대문자로 되어 있겠죠. 이때 프레브 워드 직전 단어의 글자 수가 한 글자가 아닌 걸로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때 이러한 미스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점이 나온 경우 이때 점은 문장 끝이 아니죠. 그래서 false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중간에 점이 나오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런 케이스를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미스터나 뭐 닥터 같은 거 있죠. 닥터의 점 이런 것이 아닌 어떤 일반적인 단어가 나오고 점이 나오고 그
그 다음 토큰의 단어가 대문자이면 그 점은 문장 끝을 의미하는 구조점으로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문장 끝에 대문자 점, 문장 끝에 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쓸 것인데, 그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의 모체로서 이 피처 세트 객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들어진 그 피처 세트 데이터가 이제 학습 데이터의 모체가 되는 것인데, 이 중에 10% 정도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러한 코드를 만듭니다. 자, 10% 정도의 부분을 이 사이즈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처음서부터 사이즈까지의 사이즈 직전까지의 파트는 테스트 데이터로 쓰게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 사이즈부터 마지막까지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트레인 셋 데이터를 트레인 함수,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 트레인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학습한 결과가 클래시파이어에 어사인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인저로 하고 테스트 셋을 인저로 하는 애큐러시 함수를 돌려주게 되면 애큐러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93.6% 정도의 애큐러시,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좋은 모델을 가지고서 그 모델을 실제 어떤 임의의 문서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문장을 잘라내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 센텐스, 세그먼트 센텐스라는 이 함수는 앞에서 만들어지는 이 클래시파이어의 모델을 이용해서 문장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그먼트 센텐스즈 이 함수 인자는 이제 단어들의 모임, 단어들의 집합쳐 들어가겠는데, 이거를 문장을 잘라서 잘려진 문장들을 모아서 이거를 리턴 시키게 되겠는데, 자, 여기서 문장 사이에 직전 문장 끝에는 물음표나 점이나 느낌표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word를 일단은 enumerate 함수 돌려가지고 순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word의 enumerate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각 원소는 순번과 words, 토큰이 되겠죠. 각각의 원소들을 반복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words가, 이 토큰이 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에 들어가고 그 i번째 토큰이 이러한 구조점이고, 그 i번째 토큰의 i번째 토큰이죠. i번째 토큰에 대한 피처를 뽑아내기 위해서 앞에서 만들어진 펑트 피처즈 함수를 수행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i번째 토큰에 대한 4개의 피처가 나오겠죠. 피처가 나와가지고서 그 피처를 클래시파이어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게 문장 끝에 해당하는 토큰이면은 true가 나오겠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true인 문장 끝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조점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i번째 토큰이 이러한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그게 문장 끝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조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문장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words라는 그 단어들의 집합체에서 스타트 포인트에서부터 i 플러스 1번째까지 직전이죠. i 플러스 1번 직전이니까 i번째까지 가는 것이죠. 스타트 포인트에서부터 i번째 토큰이 문장 끝에 해당하는 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문장인 것이죠. 그 문장을 도려내기 위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 문장을 sense라는 객체에다가 계속 append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 하나의 문장이 세그멘테이션 되면 그 다음 번째 단어들에 대한 문장 인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i 플러스 1번째 부분을
이 순번을 다시 스타트 변수에다가 재할당을 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째 어떤 단어들의 모임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점이 있거나 물음표가 있거나 느낌표가 나왔을 때 이 토큰의 4개의 피처를 다시 뽑아내 가지고서 이 4개의 피처를 클래시파이에다 넣어줘 가지고서 true가 나오면 그게 문장이 끝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번째 문장을 다시 도려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반복을 해서 모두 끝나게 되면 맨 마지막 번째에 해당하는 마지막에 문장이 있겠는데 그 마지막 번째 문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번째 문장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같이 점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스타츠가 워즈 그 나머지 전체 나머지 단어들의 랭스보다 크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문서가 이렇게 있을 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 여기가 스타트가 될 것이고 이때 랭스 워즈라고 하는 건 전체 랭스가 되겠죠. 전체 랭스가 되겠는데 이 워즈의 전체 랭스가 스타트보다 크다면 다시 말해서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구두점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문장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장은 구두점이 없다 할지라도 문장으로 간주해 가지고서 어펜드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센치 객체를 리턴 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세그먼트 센텐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주어진 단어들의 집합체를 문장으로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2 섹션에 나와 있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내용은 다이얼로그 액트 타입을 분류하는, 인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대화의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를 분류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그 NPS 챗, 대화 코퍼스 데이터에는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15개의 대화의 타입으로 분류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는 스테이트먼트, 어떤 대화는 이모션 데이터, 어떤 데이터는 yes, no question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 중에 하나의 타입으로 구분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클래스 정보를 예측 분류하는 그런 테스트 실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NPS 챗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XML post라고 하는 이 함수를 콜하게 되면 여기 XML annotation 각각의 그 대화 문장에 대해서 XML annotation, 이 annotation이라는 것이 결국 statements, emotion 등의 대화의 타입을 가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NPS 챗 데이터에서 XML post라고 하는 함수를 콜해 가지고서 각각의 대화 내용마다 클래스 레이블이 부여된 데이터가 쭉 여러 개 추출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최초 10,000개 정도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10,000개 정도에 뽑혀진 그 채팅 데이터를 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사용했죠. 그래서 이 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 다음 함수, 다이얼로그 X 피처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그 포스트 데이터, 대화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의 피처를 추출하게 되는데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피처 익스트랙터의 역할로서 다이얼로그 액트 피처즈 함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피처즈 최초에 공집합으로 초기화 시켜 놓고요. 인자로 들어온 대화 내용 데이터를
워드 토커나이즈를 통해 가지고 토큰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토큰화 시켜 가지고서 각각의 토큰을 워드에다가 집어넣고 반복을 시키죠. 근데 이때 하는 작업은 뭐냐면 워드라고 하는 단어를 토큰이 되겠죠. 토큰 단어를 소문자로 바꿔주고 contains 라는 피처를 만들어 놓았죠. 그 토큰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피처로 해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있음을 표시하는 피처 데이터를 만들어서 리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이 피처 세츠, 학습 데이터의 모체인 피처 세츠를 또 어떻게 만드냐면요. 앞에서 추출해낸 그 최초 10,000개의 대화, 채팅 데이터에서 각각의 대화 내용을 뽑아내는데 그걸 반복시키면서 그 포스트, 하나하나의 포스트 데이터에서 텍스트 파트와, 이게 텍스트 파트 되겠죠? 텍스트 파트를 다이얼로그 액트 피처즈 함수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집어넣어서 이러한 피처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단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피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는 클래스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클래스 데이터가 바로 레이블 데이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의 대화 유형이 있다고 했죠. 일반적인 스테이트먼트, 정서적인 이모션 데이터인지, 질문 데이터인지, 컨티뉴 데이터인지 등등에 대한 타입을 캐치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피처 세트라고 하는 이 리스트 안에는 여러 개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의 대화 내용에 대한 텍스트와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레이블이 대화 유형 타입인 것이죠. 대화의 타입. 그리고 이 텍스트는 다이얼로그 액트 피처즈 함수에 들어가서 어떤 단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처로 만들어진 그 피처, 변환된 피처가 생성이 되겠죠. 특정 단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와 레이블과 붙인 것이죠. 그래서 요 피처 세트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보다시피 첫 번째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Now I am left with this gay name. 이러한 토큰에 대해서 존재한다 라고 피처를 만들어 놓고 이런 내용은 스테이트먼트다. 일반적인 문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hey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고 everyone이 존재한다. 자, hi everyone을 했는데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은 greet, 인사말이죠. 인사 타입의 인사를 하는 타입의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레이블링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레이블을 매겨 놓은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0개 중의 데이터 중에서 10% 정도는 테스트 데이터로 설정하고 그 나머지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로 설정했죠.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를 라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죠. 모델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애큐러시를 측정해 보니 0.67이라는 그런 애큐러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화의 유형을 탐지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포괄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전반적인 평가 방법과 척도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테스트 셋을 만들어낼 때 이 테스트 셋은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셋은 학습의
참여하지 않는 데이터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쭉 봤지만 예를 들어서 유수 카테고리에 속한 문장들을 태깅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여기 0.1 곱한 10% 부분의 데이터를 테스트 셋으로 간주를 하고 그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죠. 하나의 전체 데이터를 90% 10% 쪼개가지고 10% 부분은 테스트 데이터로 그 다음에 90% 부분은 학습 데이터로 간주해가지고서 이 90%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10%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태그드 센트 함수를 가지고서 뽑혀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품사를 분류하는 그런 클래시파이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 위와 같은 내용의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구분 방법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파일 id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서 파일의 id를 뽑아낸 다음에 그 id의 개수의 10% 부분을 뽑아내서 여기 보면 이 부분 처음서부터 사이즈만큼 즉 10%만큼의 데이터를 태깅해서 그 결과를 테스트 셋으로 설정했고 그 나머지 데이터를 태깅을 해서 테스트 셋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부분은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되는데요. 세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같은 카테고리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 데이터를 가지고서 테스트 셋을 만든 것인데, 자, 처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유수 카테고리에 포함된 데이터를 태깅을 해서 그 데이터를 트레인셋으로 설정해 놨고, 이 트레인셋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평가할 때는 테스트 셋이 필요한데, 그때는 유수 카테고리가 아니라 픽션 카테고리, 소설이겠죠. 픽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태깅을 해서 그 데이터,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모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태깅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태깅 패턴을 알아내서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유수 카테고리의 태깅 패턴과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로시 같은 게 나오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카테고리를 달리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들어진 트레인셋을 가지고서 학습을 합니다. 이 트레인셋은 아까 유수 데이터에서 나온 학습 데이터죠. 유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했습니다. 나이브 에이즈로 학습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포스 태깅, 품사를 분류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을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셋을 쓰고 있는데 이때 테스트 셋은 같은 카테고리 필요가 없고요. 픽션, 소설 파트의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75%의 애큐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더라도 유수 카테고리에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서 다른 카테고리에 적용했을 때 다른 카테고리 데이터도 역시 75%의 정확도를 가지고서 포스 태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수 데이터에 대한 품사 패턴, 포스 태깅 패턴이 어느 정도 픽션 파트에다가도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75%의 확률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애큐러시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서 모델을 평가해 왔는데요. 자, 이 3.3 섹션에는 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애큐러시뿐만 아니라 애큐러시와 다른
프리시전 리콜이라고 하는 개념의 척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액큐러시, 프리시전, 리콜 세 가지 척도를 다 출력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프리시전과 리콜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원래 프리시전 리콜이라는 척도는 이 정보 검색에서 나온 것인데요. 자, 정보 검색에서 먼저 프리시전 리콜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information needs relevant document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질이 정보 needs를 갖는 질의어가 있겠죠. 키워드, 질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키워드를 집어넣었을 때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 엔진이 관련 문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Q라는 질의에 대해서 이 Q라는 질의가 관련된 문서 집합이 이만큼 있는 것인데, 이 문서가 이만큼 있는 것이죠. 이게 주어진 Q라는 질의에 대해서 이만큼의 문서가 정답 문서, 관련된 문서로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 우리가 검색을 해봤을 때 이 전체가 검색되지가 않죠. 자, 이만큼이 실제 검색된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 검색 문서 중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실제 정답으로서 relevant, 관련된 문서가 포함되기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답이 아닌 틀린 문서, 검색되었지만 검색어와 매칭되지 않는 정보 인포메이션 니즈에 합당하지 않은 문서가 포함되는 것이죠. 자, 검색된 전체 문서 중에서 맞는 비율이 바로 프리시전이 되겠습니다. 자, 검색된 것 중에서 맞는 거에 대한 true 포지티브, relevant하고 검색된 문서 부분이 true 포지티브가 될 것이고요. 틀린 것이 false 포지티브입니다. 검색되었지만 틀린 거죠. 그래서 전체 대비 true 포지티브 비율이 바로 프리시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콜은 뭐냐면, 리콜은 정답 데이터,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정답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Q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을 때 이만큼 true positive만이 이제 검색이 된 거죠. 그래서 정답 데이터 중에서 TP, true positive만큼의 비율을 리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FN, false negative라고 하는 것은 false negative가 이제 true positive의 여집합으로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F1이라는 척도는 이 프리시전과 리콜을 조합 평균한 것입니다. 조합 평균 척도가 바로 F1 매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꿔서 봅시다. 자, 내가 예측을 할 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예측하긴 한데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해봤는데 yes라고 예측하고 no라고 예측하고, 자, 클래스를 yes, no라고 가정합시다. 자, 정답으로서 yes, no가 있습니다. 자, 내가 yes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맞는 비율이 있겠죠. 그죠? 그게 true positiv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ositive로, 즉 yes라고 예측했는데 틀린 부분이 false positive가 되겠습니다. 자, 예측을 이만큼 했는데 맞는 비율이 TP인데 보신 바대로 예측을 이만큼 했는데 맞는 비율이 프리시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콜은 뭐냐면, 자, yes에 대한 정답 데이터가 이만큼 있습니다. 자, 얘는 이 부분 false negative가 있겠죠. 여기는 true negative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o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no라고 예측했는데 그 no라고 예측한 것이 맞는 숫자가 true negative가 되겠죠. 그 중에 틀린 부분이 false negativ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답 yes라고 정답으로서 분류된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yes로서 불러낸 이만큼의 정답 데이터로서 정답 데이터 대비 이만큼의 데이터가 예측된 것이죠. 그래서 분모를 보게 되면 TP 플러스 FN이 되겠는데 정답으로서 분류된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실제 맞는 것으로 예측된 비율이 바로 리콜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프리시전은 내가 yes라고 예측한 전체 대비 맞는 비율이 되겠고요.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리콜은 정답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맞는 비율이 바로 리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프리시전 리콜을 봤는데 프리시전은 정밀도, 리콜은 재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특이도, 스페시피시티와 민감도, 센시티비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리콜과 같은 거라서 스킵하고요. 특이도, 스페시피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알아맞추는 문제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암 환자이다, 아니다 로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예측한데 암 환자라고 예측한 건수가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정답으로서 이만큼을 맞춘 것이죠. 이만큼은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 암 환자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아닌데 마치 암 환자인 것처럼 예측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별도의 암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안 좋죠. 자, 의료 분야에서는 틀리게 긍정으로 맞춤 비율이 높이면 안 되는 걸로 모델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암 환자가 아닌 정답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암 환자가 아닌데도 암 환자로 알아맞춘 폴스 포지티브의 비율을 특이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도 값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는 별도로 폴스 포지티브의 값이 높지 않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척도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 판정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서 앞에서 얘기했던 정밀도, 프리시전, 재현율, 리콜, 특이도, 스페시피시티, 민감도, 센시티비티를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최종 암 판정을 한 데이터, 이게 정답인 것이죠. 정답 데이터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각 1번부터 10번 환자에 대해서 정답 데이터를 준비해 놨고 특정 모델, 어떤 의료 진단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의료 진단 모델이 이와 같이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거는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틀린 것도 있죠. 네거티브인데 맞게 그 암 환자가 아닌 것으로 맞춘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이 암 환자가 아닌데 암 환자인 것으로 틀리게 폴스 포지티브하게 예측한 것이죠. 암 환자인데 암 환자로 맞춘 것은 추가 포지티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아닌데 암 환자가 아닌 것으로 맞췄다. TN 이거랑 같은 거죠. FN은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아닌 것으로 맞췄으니까 폴스 네거티브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각 환자에 대해서 TN, FP, 또는 TP, 또는 FN의 개수를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정밀도는 프리시전은 긍정으로 예측한 거 5개 대비 맞춤 개수가 되겠죠. 5분의 3. 재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재현율은 긍정 암 환자인 환자가 4명이 있는데 실제 정답으로서 4명이 암 환자인데 그 중에 3명을 맞춘 거죠. 4분의 3. 특이 들어가는 것은 암 환자가 아닌 환자가 6명이 있는데 암 환자인 것으로 예측한 그 비율이 바로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민감도는 재현율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예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척도를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직전 슬라이드에서는 yes, no라는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 마이닝,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클래스의 개수가 보다 많겠죠. 특히 이 지금 보신 슬라이드에서는 품사 하나하나가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명사와 대명사까지의 9개의 품사를 알아맞추는 모델에 대한 컨퓨전 매트릭스를 여러 가지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춤 비율이 이만큼 있습니다. 대각선에 있는 부분이 맞춤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시전은 각각의 클래스별로 프리시전이 나올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보자면 이 부분에 대한 건수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명사로 예측한 건수가 모여 있겠죠. 물론 비율을 선정하기 전에 건수가 나와 있겠죠. 아무튼 명사에 대한 프리시전을 계산해 보자면 전체 명사라고 예측한 건수가 있겠죠. 그 건수를 분모에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실제 정답이 명사인 부분, 이 부분이 분자에 오면 되겠죠. 그게 명사에 대한 프리시전이 되겠습니다. 리콜은 마찬가지로 정답이 명사인 건수가 이만큼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명사로 예측한 비율이 바로 리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클래스별로 프리시전과 리콜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yes, no 두 개의 클래스였지만 다수 개의 클래스를 가진 경우에는 각각의 클래스별로 프리시전과 리콜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장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